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여러분, 광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애향, 미향, 민주화, 인권도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듯 향토적인 색깔을 가진 광주였다면 광주가 이제는 현대적 또는 미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미지의 출발점은 광주가 국가인공지능 거점 도시로 지정되는 시점부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광주의 스마트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스마트 인재개발원 차준섭 원장님을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한 이미지랑은 좀 달라요. 그래요? 네.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스마트 인재개발원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공대남의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웬걸 약간 이탈리안 같으세요. 제가 학부는 공대를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이제 대학원에서는 저는 경영 정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공과 이과하고 이 인문계하고를 다 융합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패션 모델학과 아니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이탈리안 같으셔서 저만 멋있다고 느끼나요? 네, 되게 멋있으신데 제가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요? 네. 저는 한 40여 년 가까이 대학에서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의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 후학들을 양성을 했고, 또 학교 내에서 정보통신 특성화 사업이랄지, 또는 정보기술원, 또는 정보산업대학원, 또 공과대학 이런 걸 이끌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이 거의 전부가 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퇴직하기 전에 한 5년 전부터 이 지역에 이 IT 관련 학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있는 학회의 어떤 지회 활동들은 이 광주가 전남이 잘했지만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한 학회가 없어서 지역 교수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한국 스마트 미디어 학회라고 하는 전국 규모 학회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국제학술대회는 물론이고 국제학술대회까지를 잘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신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스마트 인재개발원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인재개발은 지식 기반의 이제 평생교육기관이고 이 교육부나 또는 교육청으로 등록된 정식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재개발원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런 평생교육원들이 대부분 이제 아웃소싱 밖으로부터 이제 강사들을 불러다 많이 쓰는 형태인데 저희들은 이제 지역적 한계가 있고 또 우수 강사들을 서울로부터 초빙을 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강사 육성을 해서 저희가 분원까지 포함하면은 저희 내부 베스트 강사들이 한 60여 명 이상 저희들이 양성을 했고 대학원까지를 다 보냈습니다.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매일 해가지고 강사 리허설을 통과해야만이 강의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눈높이 수업이나 어떤 학생들의 어떤 동기화가 거의 전국에서 1등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지금 이름만 들어도 강사 육성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4차 산업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려면 이런 교육 커리큘럼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하려면 탄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교육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커리큘럼들은 저희가 지금부터 학회에서부터 저희 연구원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학회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과거 정보통신부, 지금 과학기정통부로부터 연구과제를 따가지고 이런 4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이런 커리큘럼 연구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연구가 계속적으로 실전에, 현장에 맞도록 좀 이렇게 계속, 모디파이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커리큘럼이 지금도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산업 현장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의 저희들이 교과 과정, 특히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의 교과 과정으로서는 한 900시간 내지 1000시간 정도의 교과 과정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러면 여기를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자격 요건이 따로 있나요? 막 천재 중에 천재, 수재 중에 수재, 막 엘리트 이러시는 분들만 와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이제 4차 산업의 혁명 시대라고 네. 하잖아요. 이 혁명이라 하면 나이, 성별, 그 다음에 학력, 경력 이런 게 다 파괴되면서 모두가 하려는 의욕과 열정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자기의 설계 또는 자기의 꿈을 설계할 수 있다. 취업까지 가는 때까지. 그래서 저희는 고졸자도 상관없고 우와. 또는 대학의 재학생도 상관이 없고 경력장절 여성도 상관없고 모든 재직자도 상관이 없고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단 자기가 현재 자기 역할을 해가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수업을 받느냐가 자기가 좀 더 앞으로 100살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확실한 자기의 어떤 그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우리가 4차 산업의 이런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는 뭐 비전공자들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전공 비전공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네. 어떠한 산업에서든지 간에 저농업에서부터 네. 공업, 뭐 은행, 금융, 서비스업까지 자영업까지도 이제는 이게 자기한테 온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또 이걸 AI로 만들어보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교양적 필수가 되기 때문에 전공에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전공이 다르면 다양한 전공의 이 도메인들을 네. 전공들을 갖다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훨씬 융합하기가 더 훨씬 수월하죠. 로스쿨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목표 지향적이라 뭘 하나를 배우면 목표를 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배워도 일단 써먹어야 되니까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가 그렇지. 취업률이 그렇게 높다고 들었어요. 취업률이 좋은 것도 우리가 잘해서도 그러지만 특히 취업이라는 것은 이제 광주의 많은 제조업체나 네. 기업들도 비록 지금은 당장 내가 AI나 빅데이터를 하지 않아도 네. 자기의 현재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때는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융합하지 않고는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수요가 많아진 거죠. 요구가. 이 학생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취업률이 올라간 것이고 저희가 특별히 좀 취업률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저희의 교육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또 슬로건이 네. 공유 공감형 인재, 팀워크와 파트너십이 있는 학생, 또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조직이나 이런 사회에 가면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을 조금 더 필요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저희가 한 8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워크까지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거의 하기 때문에 네. 프로젝트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만 맞으면 해결할 수 있다. 기술은 찾으면 되는 것이고 네. 시간은 좀 더 벌면 되는 것이지만 팀워크라는 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간 구글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1대1로 뭐 멘토링 뭐 그런 것도 코치 해주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이제 기술 멘토 중에서도 이제 기술을 지도하는 기술 멘토 네. 또는 일반 서비스단에 해당되는 어떤 기술들을 가르치는 공통 멘토 네. 또 이런 멘토들을 총괄하는 총괄 멘토 이 멘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 멘토들이 거의 기업에서부터 나오는 멘토들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는 실전 역량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요구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멘토가 나오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또 자기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실전 역량 프로젝트는 팀별로 멘토들이 2명 내지 3명이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막 1대1, 뭐 2대2 이렇게 그렇죠. 붙여주는 거예요? 팀 안에 기술 멘토, 공통 멘토, 총괄 멘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1대1 거의 되죠. 네. 약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똑똑하지 않고서는 못 나갈 거야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못 따라가거나 네. 빠지면 네. 내 팀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각조퇴가 거의 없습니다. 우와. 한번 들어오면 네. 마지막까지 이 6개월 동안은 지각조퇴 결석 없이 모범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네. 거의 반에서 약 70% 이상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조금 어려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업도 그러지만 특히 교육 사업이라는 네. 것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냥 어느 스테이지 위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광주가 이런 그 특별한 다른 산업이 크지 못해서 AI 쪽을 해야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머리는 개인적인 머리가 우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광주 전남이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자원. 사람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가는 것이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교육센터의 위치를 광주가 적정하다. 특히 4차 산업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쪽에는 광주가 그런 기지를 만들어야 되고 인적 기반의 밸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점점 더 이런 분위기가 가다 보고 또 자체적으로 양성한 강사들이 직접 교육을 하다 보니까 동기화가 잘 되고 눈높이 수업이 되고 해서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조금 유명세를 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작은 어려웠었는데 지금 거의 국내에서 약간 대표급으로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스포츠도 감독의 역량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여기 역량이 아니신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싶은데 우리 구성원들이 네. 아무래도 아마 저는 우리 인재개발원의 구성원들만큼 대부분의 우리 젊은 연구원들의 나이가 30살 정도에서 위아래 있는데 우리 연구원들만큼 자긍심, 보람 이런 걸 느끼면서 근무하는 직장이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고요. 지금도 그런 자기 자존감을 충분히 유지하고 시간 외에도 자기가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또 수업하고 우리 연구원은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기 주된 강의가 있고 네. 자기 업무가 있고 또 담임도 맡고 또 필요하면 야간에 스터디도 하지만 대학원도 다니고 1인 3, 4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하죠. 그러나 자기 성취감 또 자기가 이걸 배워서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보람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연구원들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올려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라밸 생각하고 일반 직장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열심히는 못할 것 못하죠. 같아요. 일이라고 네. 절대 못하죠. 네네, 맞아요. 근데 아까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스마트 인재 개발 원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교장 선생님이시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전국에 우리 인재개발원에 이제 보는 분은 있지만 이 사관학교의 사업을 전국에서 이제 첫 번째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성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육군 사관학교는 육사라고 하고 해군 사관학교는 해사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인사인 거네요. 그렇죠. 인사 교장님이신 거네요. 올라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하루 8시간 알지 못하면 못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저걸 억지로 앉으시라고 해서 앉을 수 있겠어요? 네. 그 반에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그 에너지와 기운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저는 광주에 있는 젊은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어떤 분야로 가든 간에 저런 그 에너지와 저런 함께 가는 저런 것을 보고 가는 것이 본인의 향후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듣는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교육 커리큘럼도 탄탄하고 이렇게 연구원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그럼 수강료가 비싸지 않을까? 이건 저희들이 이제 네. 사업을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땁니다. 네. 이제 저희는 지방정부에 있는 사업들은 또 지역의 교육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의 역할들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나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 가서 치열하게 저희들이 경쟁을 하죠. 그 경쟁에는 사업계획서의 커리큘럼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실적들, 취업률, 재정률, 학생들 만족도, 또 기업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서 사업을 따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사업비 안에 학생 1인당 최저 1,000만 원 이상씩의 금액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오는 거예요.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많죠. 정말요? 예, 그 금액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학생 1인당 많게는 1,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교육비로. 그래서 어떤 경우도 수강료만 무료가 아니라 네. 그 안에는 훈련 수당까지
또는 본인들의 교재비, 식대, 교통비까지를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죠. 육사공사보다 훨씬 좋은데요. 인사가 최고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최고긴 하지만 수강료만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려면 수강료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밥도 먹어야 되고요. 네. 뭐 왔다 갔다 차비도 해야 되고요. 음. 근데 이런 비용들까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혹시 지원이 조금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그 훈련 수당 안에는 네. 식대나 교통비도 있지만 어.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들이 어디 공모전을 간다. 네. 우리 학생들이 공모전에도 많이 가서 수상을 합니다. 공모전 지원 또는 IT 관련, 이 정보통신 관련, 또 AI 관련 자격증을 따겠다. 그것도 지원. 또 좋은 유명 강사를 불러가지고 저기다 세미나를 해야겠다. 그런 것도 지원. 그 외에 지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다 해주네요. 네. 몸만 오면 되네요. 예.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스마트 인재 개발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몸만 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정원이나 이런 미달의 문제는 혹시 없나요? 그게 이제 우리만의 네. 문제겠습니까? 네. 전체적인 문제이고, 또 대학들부터 위기가 이제 네. 오게 돼 있고, 또 앞으로 10년, 가까운 10년, 20년 후에 누가 젊은 학생들이 4년씩을 그 많은 등록금과 젊음을 투자해서 한 전공을 공부는 시대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이제는 전공 하나를 가지고 4년을 가겠다. 그리고 그 많은 등록금과 젊음을 바치겠다, 4년씩. 그런 시대는 이제 너무 오래 왔다. 애저녁이 없어졌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짧은 기간 6개월 동안에 그걸 모두 함축해서 그 사람들이 젊음을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는데요. 어차피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학령인구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폭을 넓혔습니다. 과거에는 취준생, 취업 준비생만 했지만 지금은 재학생들도 2학년만 마치면 군대 가기 전이나 군대 갔다 와서 0.5, 5개월이나 6개월을 저희한테 와서 공부하고 가면 자기 전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4차 산업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융합하는 그런 좋은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집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가서 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진짜 새로운 직업을 갖겠다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경력도 뭐 병역 의무도 다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아니 병역을 가기 전에 네. 군대 가기 전에 학생들이 휴학을 하잖아요. 그때 휴학할 때 남은 0.5, 한 5개월이나 6개월을 활용하는 거죠. 또 갔다 와서도 활용을 하고. 그런데 이제 재학생들은 2학년을 마쳐야 이걸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운영 방침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다른 방법을 애로사항을 이렇게 뚫고 다른 방법을 아주 똑똑하게 강구하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관학교만 하더라도 이미 300명 학생이 네. 우리가 저희 700명을 모집해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프리 트레이닝이나 또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330명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각조 때 없습니다. 오늘도 아마 잘해야 1명이나 2명? 거의 없시다. 그 잘 되는 운영의 비결은 원장님의 능력도 있겠지만 강사분들이 사실 이렇게 정말 능력이 출중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능력도 되게 출중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사들의 평균 나이가 한 네. 31~2살입니다. 전국에도 31~2살 나이에 저렇게 강사 평가에 매월 과목마다 평가에 95점, 100점을 맞는 학생은 이 강사들은, 연구원들은 전국에 우리 인재개발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젊음이 우리 학생들과 거의 동기화가 되고 눈높이가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의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동기화 되어 가지고 서로 응답하고 서로 재밌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주도적 학습.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네. 학생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가는 그런 팀워크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젊은 강사들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젊어야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강사분들이.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바로 등록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6개월 무서우니까 원데이 클래스 약간 하루만 와서 이렇게 맛만 그렇죠. 보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매월 초순경에 네. 원데이 클래스를 엽니다. 그때 하루 와서 이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원데이 클래스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 스마트 인재 개발로만 치고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시면 저희들이 그날도 점심을 대접합니다. 우와. 그리고 자기가 이 분야를 듣든 안 듣든, 내가 4차 산업 분야와 융합해서 가기 위해서는 라는 의문이 들면 이 원데이 클래스에 들어오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 저 하고 가도 되나요? 저도 지원할 수 있나요? 최우선순위로 받았어요. 이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면 현재 진짜요? 저한테는 과거에 네. 이 모니터링을 오거나 네. 이런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저희 훌륭한 연구원이 된 연구원들이 2명 있습니다. 신방과 주신들이. 알겠어요? 과거에도. 여러분, 원데이 클래스 저랑 같이 가실 분 모집합니다. 네. 근데 광주라서 조금 멀리 사시는 분들은 네. 지역에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광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서울에 저희가 서초에 있고요. 오. 그 다음에 전남에도 순천. 그 다음에 목포가, 저희가 9월 달에 오픈합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역시 스마트 인재 개발원은 핫하네요. 요즘 핫한 서초에도 있어요. 광주에도 남구에 있고, 동구에도 크게 이와 같은 게 2개 있고, 또 서구에도 있습니다. 저희. 예,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죠?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경력의 유무,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단 오세요.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원장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또 다른 계획과 목표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될 나이가 됐는데, 저희 연구원들이 그래도 저 네. 열정과 의지 열심히 하는 저희 연구원들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저희가 순천을 맡았고 또 올해만 이제 목포를 할 텐데 목포할 때 저희가 메타버스 LMS를 개발해서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만 교육하는 것을 온라인 콘텐츠로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경험한 혼합 훈련을 저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 섬에 있는 신안 도서에 있는 사람들도 이 4차 산업의 이런 기술들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저희 인재개발원이 만든 메타버스 LM 학습관리 시스템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이제 지역적인 한계, 장소, 시간 이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메타버스로 한대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네.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저희 이 연구원들이 이렇게 참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본마당이 광주입니다. 광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가 문화중심 도시락에 해서 저렇게 도청을 저렇게 하드웨어로 구축하고 또 인공지능 도시락으로 해서 첨단에 저렇게 센터를 짓고 저렇게 공단을 만들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광주 시민이 세련돼야 됩니다. 광주 시민들이 문화에 좀 더 다른 도시보다 더 빨리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또 AI나 인공지능 도시락 한다면 광주 시민들이 좀 더 AI와 빅데이터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만이 진정한 광주를 인공지능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초중고 학생에서부터 앞으로 주니어 사관학교 또는 미디어 스카우트 이런 쪽을 계속 만들어서 광주의 초중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좀 더 AI와 빅데이터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에서 원장님의 진정성이 느껴져서 조금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네. 여러분, 일하기도 바쁘고 다시 공부하시기도 힘들잖아요. 스마트 인재개발원에서는 스터디 스마트 not hard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